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막 20만 년 얘기하니까 제가 10몇 년 놀았다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가소롭게 느껴져가지고요. 좀 그런데 어쨌든 제가 놀아온 얘기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온 얘기들을 좀 드리고 놀이에 관한 어떤 관점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식을 말씀을 하시길래 이걸 보면서 딱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이 자꾸 놀리려고 그래요. 애들이 놀면 되는데 어른이 자꾸 놀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예 중에 하나도 이런 거죠. 놀이학습.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애들한테 공부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모순된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모순된데 어른들은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놀이를 갖다 붙여서 놀이 학습이니까 이게 학습이 재밌을 것이다. 유혹하는 거죠. 이거 저는 놀이를 잘못 사용하는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애들하고 놀이를 많이 하지만 사실 놀이 학습은 거의 하지 않아요. 저는 빡시게 공부하고 빡시게 놉니다. 바짝 공부한 다음에 또 열심히 놀고 이런 타입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건 굉장히 어른들의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딱지치기. 저희가 이제 1학년 딱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1학년 아이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 같으세요? 딱지 주세요. 네, 딱지 주세요. 맞아요. 사실 누구한테 부탁을 애들이 잘 못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딱지 다 잃었어요. 딱지 주세요. 싫은데 애들이 당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빌려. 안 빌려줘요. 잘 부탁해. 친절하게 안 빌려주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야지.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지금 얘가 아주 친절하게 지금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웃으면서 빌리고 있는 거야. 딱지 하나만 빌려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놀 때가 아니면 사실 얘네가 친구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안 빌려요. 얘네가 그림 미술 시간에 색연필을 써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색연필 빌려줘. 그래요. 그러면 친구는 사실 빌려주기 싫은 친구도 있거든요. 안 빌려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와서 일러요. 선생님 제가 색연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짝꿍이 안 빌려줘요. 라고 저한테 이릅니다. 자, 이 상황이 정상인가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정상이거든요. 자기가 안 갖고 왔으면 자기가 친절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준다고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사실은 지금 관계들이 이상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가서 이제 빌려요. 하나를 빌려 갖고 와서 딱지를 쳐요. 근데 이제 못 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오거든요. 저한테 와서 빌려봤는데 너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신신당부를 받고 야, 너 빌려가서 너 못 갚으면 어떡해? 아니에요. 꼭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몇 번을 다짐을 받아요. 그리고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가서 딱지라고 하나 따면 불이 나게 쫓아옵니다. 선생님, 자기 빌려간 딱지 갚으러. 갚았다 이거 땄다 이거죠. 와서 꼭 갚고 다시 딱지를 해요. 지금 얘가 지금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지금 손에는 딱지가 있잖아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얘가 왜 울까요? 이 딱지를 할 때 규칙이 2번을 넘겨야 따먹는 딱지였어요. 그래서 한 번 딱 넘어갔으니까 한 번만 더 치면 따죠. 그 순간 상대가 잃기 싫으니까 들고 튀었어요. 막 쫓아가서 너 대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너무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어떡하냐? 그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울더라고요. 울더니 조금 있다가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봤더니 아까 그 애한테 들고 튀는 애한테 가서 다시 다짐을 받고 절대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판이다 하고 다시 딱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 지금 애들 딱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아이죠. 얘는 지금 딱지를 직접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직접 하는 아이가 아닌데 딱지 하는 애들보다 더 몰입하고 있어요. 얘 표정 여기 입에 재밌죠? 예. 그다음에 새로운 딱지를 만들어도 되냐고 하길래 만들어 오랬더니 이제 크면 이기는 줄 알고 나중에 이게 딱지가 별 쓸모가 없다는 걸 애들이 다 알아요. 그다음에 얘는 주문을 걸고 있어. 자기 딱지가
넘어가지 말라고. 얘 목소리 들으려면 하루에 정말 공을 들여도 선생님 이 목소리 한번 듣기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바닥에서 뜬 거 보이시죠? 제가 위에서 찍어서 이 높이가 안 보이는데 바닥에서 날랐습니다. 날아서 지금 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놀이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딱지를 많이 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딱지 보이죠? 딱지가 종이가 여러 종류죠. 예. 딱지를 처음에는 주어진 걸로 하다가 점점 더 자기가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잘 되는 종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딱지를 만들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보면서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이유가 이 정도 됐으면 얘는 딱지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네요. 예. 요거는 스케치북이고요. 여긴 쓴 그 색도화지고 여기 보시면 요 하이마트 전단지 보이세요? 예, 하이마트 전단지는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이걸 하나만 접으면 딱지가 안 넘어가긴 하는데 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머리 쓴 게 보여요. 하이마트 전단지를 여러 장 겹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반 아이가 이제 딱지를 하고 나서 쓴 거예요. 이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딱지 한 개만 더 땄으면 왕 될 수 있었다. 이창호 거를 한 개만 더 땄으면 왕으로 될 수 있었다. 이창호 거.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 애잔하죠? 예. 이 글자도 제대로 지금 못 쓰는 애가 이제 딱지를 하고 나서 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아이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간절함이 단 두 줄에 굉장히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애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딱지에 집착하죠? 네,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밌으니까요. 재밌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또 다른 거. 얘 아까 걔예요. 하루 종일 마법 걸던 애. 얘는 저희 반 실뜨기 15가지를 배울 동안 얘는 딱 3가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얘가 실뜨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얘는 저희 반에서 딱 실뜨기를 제일 잘하는 애예요. 근데 굉장히 무표정합니다. 표정 보이시죠 지금? 시크하게. 그 다음에 얘들은 고무줄하는 애들인데요. 여기 한번 보이세요? 자, 1학년인데 1학년이 고무줄을 머리까지 지금 한다는 거는 굉장한 경지거든요. 그런데 얘 자세를 보시면 발 뒤꿈치 들었죠? 발 쫙 뻗어서 머리 올라갔고요. 이 팔 보세요. 지금 머리가 지금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를 아주 능숙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그 머리를 넘어가기 위한 온몸의 이 아이의 기대가 이 아이의 자세에 다 나타나 있어요. 놀이는 사실은 과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저희 반 애들은 놀이 하나를 시작하면 보통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 이상을 놀아요. 한 번 한다고 이게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10분 놀고 30분 논다고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놀이가 영향을 미치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딱지치기 하던 애, 울던 개 같은 경우는요, 320개를 모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딱지를 했던 애예요. 그 안에서 온갖 거를 다 겪었어요. 딱지를 연구하고 애들하고 저렇게 싸우기도 하고 등등. 점점 그 놀이에 참여해서 그 놀이의 기술을 익히고 그 다음 놀이에 어느 정도 도를 득도하는 과정이 가요. 절정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절정에 이르고 나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 놀이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다른 놀이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지 그게 놀이가 아이들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미가 뭐냐? 근데 어른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재미가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즐거움인가? 아까 울던 아이 기억나시죠? 즐겁나요? 즐겁지 않아요. 그 고무줄 머리를 하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고 있는 그 아이는 그 순간 너무 절실해요. 이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안타까움, 노력, 화남, 용기, 괴로움, 실망, 도전, 포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야 결과적으로 즐겁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미가 되는데 전부 모여서 재미가 되는데 놀이는 왜 재밌을까요? 성취감. 비슷했어요. 놀이는 안 되니까 재밌어요. 잘 되면
더 이상 안 해요. 잘 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떠나는 이유는요. 잘 돼서 이제 너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재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예. 이런 재미에 대한 오해가 요즘 저는 이렇게 놀이의 부영양화, 놀이의 인스턴트화를 부른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놀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재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놀이를 많이 막 이것저것 많이 주고 싶어하고 즉각적으로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놀이를 주고 싶어해요. 그건 어디까지나 어른의 관점이죠. 근데 제가 애들하고 10년 이상 놀아본 결과에 의하면 애들이 정말 빠져들어서 재미있게 노는 놀이는 잘 안 되는 놀이들이에요. 어른이 주고 싶은 놀이를 주는 게 아니라 놀이를 놀이 자체로 바라보고 수단화하지 말자. 그러니까 놀이가 아이들 성장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놀아야 되고 어떤 놀이가 적합할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른의 관점이나 아니면 어른이 주고 싶은 놀이가 아니라 정말 놀이다운 놀이를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